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골라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광주시가 어수선합니다.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 협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광주시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데 이어서 지난주에는 현직 광주시 고위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텐데 오늘 이슈 저격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경실련 서재영 건축도시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에서 법원 검찰 쪽 사건 팀장이십니다. 김철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광주시가 조성해야 될 미조성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현재 9군데가 그 대상인데 그중에서 2단계 대상지인 중앙공원 1, 2지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김철원 기자가 먼저 법원 검찰 출입하고 계시니까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해 주시죠, 간략하게. 네, 일지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수사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이거의 단초가 되는 건 꼭 1년 전 이맘때입니다. 작년 11월 8일 네. 광주시가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게 광주 2단계 사업 중에서도 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광주 중앙공원인데요. 중앙공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1지구, 네. 2지구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1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광주시 산하 공기업이죠. 광주도시공사가 우선 협상 네.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네. 2지구는 금호산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뭐 이때만 하더라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발표가 되자마자 잡음이 곧바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탈락한 업체들이, 그러니까 차점자 업체들이겠죠. 이 업체들이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건데요. 네. 어떤 일이든 탈락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의 제기를 다 받아주지는 않는데 광주시가 이례적이게도 이 탈락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한 지 약 일주일 만인 작년 11월 1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 개시 선언을 합니다. 이례적이었던 일이죠. 네. 그래서 약 한 달 만에 감사를 벌인 끝에 그 결론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 결론을 냈고요. 네. 결국 다시 이제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재산정을 했었고 그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작년 말이었는데요. 중앙공원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바뀌었고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올해 4월 경실련이 고발장을 문제가 있었다며 네. 제출하게 됐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철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딱 1년 전에 저희 시사본색에서도 이게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얘기가 나오니까 방송을 딱 1년 전이 지난해 2018년 12월 시사본색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당시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는 게 시청자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련의 과정들이 통상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그런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를 놓고 보자면 심사 결과표가 공개됐다는 거, 이제 유출된 거죠.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탈락 업체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걸 또 광주시가 받아들여서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 네. 그리고
조금 전에는 단순히 일주구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뒤바뀐 걸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광주도시공사가 그 우선 협상자 지위를 반납해서 바뀐 겁니다. 강주시에서는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네. 여차저차한 이유로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압에 가까운 이제 공문을 보내게 되는 거죠. 핵심은 그 네. 선정 과정의 심사표 네. 그 내용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스며 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 두 부분이었습니다. 네. 하나는 선정 과정이 그 점수 산정이 잘못됐다. 뭔가 감점을 해야 되는데 감점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미달되는 업체가 1순위가 됐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평가표 자체가 원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외부로 유출되는가, 그 보안상의 문제점 둘 다 있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를테면은 그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차점자 업체들이 반길 만한 내용이었고, 네. 평가표가 유출이 됐다라는 것 자체를 만약에 그걸 크게 문제시 삼는다면 첫 번째로 그 지명됐던 업체가 반길 만한 내용이었겠죠. 네. 네. 두 가지 다 문제인데 그래도 광주시가 방점을 찍은 것은 평가 내용이 불공정했다. 첫 번째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광주시는 이게 말 그대로 평가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금 정정한 것이다라는 얘기였던 건데 예, 예, 경실련에서 4월에 검찰에 고발했죠. 예. 그럼 고발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월 달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네. 3월 중순까지도 전혀 광주시에서 예. 반응도 없고 네. 감사원에서는 감사도 착수하지 않고 네. 그래서 3월 하순에 저희들이 광주시에 다시금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해달라라고 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질의서를 보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이 광주시에서 없으니 네. 이것을 수사기관에서라도 조금 밝혀달라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네네.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리고 광주시는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쳤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했지만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는 바뀌게 되는 과정, 반납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석연치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에 네. 대한 것과 여러 건설사의 특혜 요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네. 답이 없으니 검찰에 네. 수사를 요청을 4월 그렇죠. 달 했다. 이런 네.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한다면 그렇게 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올해 4월 달에 광주 경실련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에 네. 그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게 5달이 지난 올해 9월입니다. 5개월 뒤에 수사를 한 예. 거군요. 착수한 게. 네.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 올해 9월 초에 광주지검 특수부가 네.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감사위원장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민선 7기 들어서는 광주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정종재 행정부시장 그리고 윤영열 감사위원장 네. 작년에 이 선정과 재선정 과정에서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죠. 네. 그분들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네. 이달 초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1년 전에 재선정 당시에 광주시 주무국장 환경생태국장이었던 이정삼 전 환경생태국장을 검찰이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구속된 겁니까? 비밀 누설과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다고 알려지는데요. 네.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래서 현재 검찰이 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 업체와 검찰의 유착 여부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검찰이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광주지검의 수사 방향은 이거를 선정하는 과정에 누가 부당한 지시를 했고 또 어떤 그 공무상의 비밀이 유출이 됐는지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이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 이후의 수사 방향은 그렇다면 만약에 그 건설사들, 기업들의 혐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용섭 시장의 연루 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이 지시의 최정점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네. 흔히들 쉽게 이제 이용섭 시장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아직까지 검찰이 거기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혹시 또 조사를 하게 되다 보면 진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어디까지가 최정점이었는지는 네. 향후에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시청 관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섭 시장은 몇 차례 입장을 발표했죠. 9월 초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에 이용섭 시장이 이 직원 정례 조례에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포가 되면서 시청 안팎으로 염려가 크다. 그리고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불필요한 간섭이나 개입을 하지 않겠다던 본인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왜 바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 네. 이걸 바꾼 건 이 점수 산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검찰 수사에 좀 비판적인 입장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부시장이 뭐 몇 차례 소환되고 시의 중요한 민간공원과 특례 사업에 관련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뭐 매일매일 그 공적인 형태로 피의자 사실의 공표가 아닌 공적인 측면에서 브리핑을 해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리핑 정도는 한번 정기적으로 좀 해주는 게 저희들 알 권리라든가 진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법과 원칙대로 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늘상 공언을 해 오셨는데 지금 부시장님이라든가 다른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이렇게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수사를 받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큰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무혐의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입은 타격은 꽤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범죄 성립 여부는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판단할 것이고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광주시가 확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지 뭐 누구를 처벌해 달라거나 이것을 법적으로 끌고 가서 강력하게 어떤 제재를 걸기 위한 그런 네.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시민에게 제대로 알릴 상황이 필요한데 현재 검찰이라든가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민간공원 수사가 왜 잘 보도가 되지 않느냐 이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법무부와 그리고 검찰이 내놓은 여러 가지 개혁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 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된 거였는데요. 바로 이 민간공원 우리 지역에서는 이 민간공원 사안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첫 사례가 돼서 검찰에서 더더욱 더 입조심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안의 중요성과 폭발성을 감안한다면 검찰이 마냥 이렇게 그 원칙 뒤에 숨는 게 아니고 알릴 것은 알리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냥 늦출 수만은 없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어떻습니까? 올 11월까지는 뭐 더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사이기도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시한이 내년 6월 말, 6월 31일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부로 그 도시계획 지정이 이제 소멸시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광주시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래 전에 이미 이제 그런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계약 뭐 쉽게 이야기하는 계약 체결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 지금 현재는 우선 협상 대상자지만 이제 그분들이 계약을 통해서 사업자로 바뀌는 거죠. 바뀌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계약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못 하고 있으니까 그 후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스럽게도 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원이 해제되는 일은 막아야 되니까 내년 6월 말 이전에는 이 사업이 공원이 해제되지 않고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시한 내에 마무리하겠다. 발등에 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공원 1, 2지구 문제가 지금 바로 검찰 수사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거부터가 지금 자칫들 우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공원 1, 2지구의 그 해당 업체들이 광주시의 조성계획 변경을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광주시가 또 그걸 또 수용했어요. 네. 문제는 이게 뭔지를 얘기해주고 이것의 논란의 핵심과 본질이 뭔지를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먼저? 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민간 기업에서도 엄청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 이제 금융권에서 빌려다가 이제 그것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갚는 형식으로 네. 이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이자율이 광주시에서 처음에 제한 공고를 할 때 이자율을 못을 박아줬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 그것보다 훨씬 더 이자율이 높더라. 은행권에서는 광주시가 제한한 그 이자율로는 돈 안 빌려준단다. 그러니 이자율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뭔가 상충시킬 수 있도록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를 늘려달라. 네. 이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용적률 늘리고 세대수 늘리고 뭐 이렇게 이제 특히 중앙 1지구와 중앙 2지구 같은 경우 광주시에서 설령 제한 공고를 낼 때 이자율을 찍어서 줬다 하더라도 그 업체도 그 제안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알아보고 했을 건데 본인들이 낸 그 제안서 자체가 잘못됐으니 내용을 바꿔달라. 네. 이게 무슨 조금 문제가 있지 이 않느냐. 업체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앙공원 논란으로 문제 바뀐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이 이자율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니까 시가 받아들였다.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언급해 줬죠. 좀 쉽게 설명해주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탈락한 업체들이 평가에 네.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받아들여주고. 네. 이거 우리 이대로 하면 이자 비용하고 건설 비용 너무 많이 드는데 이런 조건으로는 우리 못 짓습니다 하니까 또 올려주고. 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요구한 대로 광주시가 다 들여주는 게. 물론 그 사업을 존속시켜야 되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뭐 또 이해 못할 바도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간공원 사업이 이 업체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다 받아줄 것이냐. 이른바 형평의 문제, 공정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서 나온 얘기가 이 아파트들이 뭐 민간공원 하니까 뭐 우리가 생각했는데 평당 2천만 원대. 네. 뭐 광주 최고가 아파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갸우뚱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분양 원가나 이런 얘기 공개를 요구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원래는 광주시가 해야 될 일을 재정이 없다라는 뭐 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결국은 민간 업체를 끌어들여서 민간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이것을 대신하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 광주시가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건 공공택지로 봐야 된다. 주택 관련 법에 보면은 공공택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가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공공택지로 보면 결국은 원가 공개를 하게 되고 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뭐 건설비라든가 분양가가 뭐 부풀려진다거나 이런 현상은 좀 줄어들 것 아니냐. 공사 원가를 공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에 질의서를 보냈더니 광주시에서 본인들이 해석을 하지 않고 국토부에다가 그 해석을 해달라고 보냅니다. 네. 저희들이 질문했던 것을. 네. 국토부에서는 원칙론적으로 이건 그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사 원가나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원칙론적인 해답을 광주시에서고 광주시에서는 그걸 받아다가 그냥 저희들한테 보내는 거죠. 이게 광주시의 의지나 이런 것은 전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금 전에 논란이 많았던 중앙 1지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그 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공기업이 아닙니까? 아, 도시공사. 네. 네. 광주시는 본인들이 조성해야 될 공원의 책임을 그 민간한테 떠넘기는 것이고, 이게 저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의 일부를 아파트로 뺏기는 거죠. 더군다나 또 나머지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을 분양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안고 들어가는 거죠. 또 건설업체는 그 사이에서 네, 네.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그 시안에 쫓겨 있는 광주시의 그 다급한 심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그 분양 투기 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는 거, 그런 심리, 시민들의 심리,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업체에서는 조금 그 과다한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이 공개를 네. 지속적으로 요구를 네.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그 반응도 네.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광주시 입장도 얘기 주셨지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서 이용섭 시장이 시정 질의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추면 분양가를 낮추면 이 입지도 좋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이 아파트를 저분양가에 이렇게 해버리면 로또 아파트가 된다. 아, 로또 아파트가 된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정작 이제 시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어요. 이 민간공원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이 있는 이런 민간공원 아파트의 경우 다른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네.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보다 한 평당 100만 원 정도 싸게 분양을 하는데 아, 그렇군요. 광주는 정반대로 이게 더 비싼, 아무리 노른자 위 땅이라고는 하지만 고분양가에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지역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이냐. 뭐 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타 지역은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수준인데, 저희들은 거꾸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저희들이 조금 우려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조성된 네. 아파트 분양가가 네. 광주의 이제 분양가를 선도하는, 오르는데 뭔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네. 결국은 광주의 주택 시장을 더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할까. 그게 좀 우려되고, 분양자들한테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 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원가를 높이겠다. 그러면 원래 들어가는 돈보다 로또 아파트가 될까 우려해서 더 높게 분양을 했으니까, 그럼 그 차액, 그러면 이 차익을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거냐? 네. 건설업체가 가져갑니까? 아니면 광주시가 가져갑니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원래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원에다가 짓는 네. 아파트고, 또 거기에 분양해서 입주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나머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령 로또 아파트가 될지라도 그 혜택은 그 분양받은 일반 시민들한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또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광주시에서는 해야 될 것이, 우리 광주 전반적인 주택 시장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야 맞지. 그렇지 않고 이거 로또 아파트 운운하신 것은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용섭 시장님께서 아마 실수하신 것이라고 네. 진심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시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예,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이 없도록 이 차질 없는 사업의 추진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논란을 해소하고 특혜 의혹을 해소하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들은 어떤 입장을 선택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검찰에서는 이게 특례 사업이 이 특혜 의혹으로 변질된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이 됐는데, 그동안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늘상 밝히셨던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네. 청렴한 자세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원칙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그 일몰제 시한 이전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창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현재 공직자분들한테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고 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조금 더 우리의 공원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또 나머지 공원을 조성하는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상황이만큼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성원도 좀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참여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 그리고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